여러분들이 중학교랑 비슷하게 1학기 때는 대수, 문자를 이용하는 풀이였다면 2학기는 도형 파트입니다. 도형 파트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2학기 때 조금 장점이 좀 있을 거고, 근데 도형 어릴 때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개고생 하셔야 됩니다. 개고생.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첫 단어는 뭐냐면 평면좌표라는 공간을 봅니다. 평면좌표. 그래서 책은 60일인데 자, 이 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좌표라는 단어를 봅니다. 근데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많은 공식들이 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1차원이라고 부르는 거, 1차원. 즉 우리가 수직선 기억나? 수직선? 그때 수직선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점과 또 다른 점의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만들 거예요. 거리 공식.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수직선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겁니다. 자,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X축을 하나 그려볼게요. X축. 괜찮습니까? 중간에 0을 찍을게요. 자, 그리고 어떤 오른쪽 자리에 A라는 점이 좌표가 써있어. A, 소문자 A. 여기 숫자겠지. 그다음 B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자, 그때 우리는 이 처음 점과 이 두 번째 점에 이 점과 점 사이에 이 거리만큼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두 개끼리 빼면 되겠죠. 더하는 게 아니라 빼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A는 3이고 B는 7자리에 놓여있어. 놓여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점을 기준으로 3칸, 원점을 기준으로 7칸 본 거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면 되겠지.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면은 여기는 4칸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유도했을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간격, 두 점 사이의 간격은 결국 한 점에서 또 다른 점을 빼고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거리라는 건 음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정도는 두 점을 빼고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적당한 양수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쌤, 이거 양수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양수, 음수든 양수, 음수든 섞여 있어도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항상 거리가 나옵니다. 규칙성이에요. 볼게요. 지금 정말요? 됩니다. 자, 0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7자리가 있고 마이너스 3자리가 있어요. 그때 이 마이너스 7점과 마이너스 3점 사이에 이 흩어진 거리, 떨어진 정도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절대값을 보장해주면은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시면 마7 빼기 하니까 플러스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결국 4라는 거리로 올바르게 튀어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사이의 거리 뭐하자? 한 녀석에서 한 녀석을 빼고 나서 절대값을 씌워주자. 그러면 거리가 잘 나온다. 제가 지금 양수랑 음수 했지만 양수, 음수 필요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를 빼고 절대값 하시면 거리가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좌표끼리 빼고 절대값 거리.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근데 이거는 1차원이잖아. 1차원. 자,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그냥 빼면 정답이에요. 빼고 절대값 하면 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수직선 말고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려볼게. 평면이죠, 평면. 그때 내가 새로운 점 여기를 A라고 두고 A, B라고 둘게. 좌표가 X, Y가 있겠지. 여기 0자리고요. 자, 그 다음은 적당히 멀리 있는 점에서 얘를 B라고 두고 C, D라고 둘게. A, B, C, D. 자, 그때 우리가 저 처음 점과 저 마지막 점 사이에 거리라는 건 얘들 상식적으로 거리를 이렇게 재겠니? 이게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기 때문에 최단 거리. 그래서 거리라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일직선 거리를 구하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럼 점과 점이 떨어진 정도를 재고 싶은데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 이렇게 합시다. 발상이 중요해. 자, 저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처음 점에서 X축을 향해서
보조선을 내려. X축으로 내려. 그 다음은 B가 있는 자리에서 X축을 바라보면서 내려. 좀 내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고 이 점에서 Y축을 바라보면서 수직선을 내려. B에서 Y축을 바라보면서 수직선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두 점과 X축, Y축 내린 선들의 교차점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 바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점과 이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들을 잘 그리면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자리로 볼 수가 있고, 괜찮습니까? 그럼 빗변이니까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해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가로부터 볼게요. 가로. 얘들아, 이쪽 사이의 거리는 X축으로 내리면 결과적으로 요 X축에서의 여기 만나는 자리, 즉 이 거리가 필요하겠지. 자, 근데 얘는 아까 배웠어. 아까 배웠지. X좌표, X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되니까 지금은 이쪽 거리는 잘 생각해보자. B의 오른쪽으로 간 만큼 C라는 좌표라고 했어. A의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간 그 정도. 아까 A, B의 A였거든. 따라서 지금은 C에서 A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좌우 간격이 나올 거야. 회사님? 그 다음에 이번엔 위아래 방향. 요 위아래 방향의 요 세로의 길이는 얘는 마찬가지로 잴 수 있어요. 왜죠? Y좌표가 B고 D니까 Y좌표 길이 빼면 거리가 나올 거니까 얘는 이쪽 거리는 D-B가 될 거예요. 회사님? 물론 절대값을 씌워주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비스듬한 길이,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준다면 랭스의 줄임말이야. 랭스, L.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 정책을 이거 써야 돼요. 빗변의 제곱은 L의 제곱은 같다. 다른 한 변의 제곱, 다른 변의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은 얘의 제곱수. 다음은 Y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말이 될 거야. 회사님? 자, 근데 우리 어차피 생각해보자. 절대값을 하고 제곱한다는 건 어차피 제곱할 예정이니까 그냥 뺀만큼의 제곱으로 대신할 수 있겠지. 왜냐면 마이너스여도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 플러스여도 제곱해도 플러스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곱을 할 거면 그냥 절대값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죠. 제곱할 거니까 피타고 정리니까 제곱. 마찬가지로 D에서 B 빼는 것도 제곱할 예정이니까 그냥 뺀 거라고 치면 뺀 거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L의 제곱은 X끼리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끼리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제곱해서 같아진 수니까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그런 정도가 있을 거니까 최종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루트 C-A의 전체 제곱 D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 있고 이거 사람들은 점과 점을 바라봤을 때 거리 공식 루트가 들어있는 이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외운다기보다 의미를 생각해보자. 방금 유도 과정만 잘 이해했다면 유도하는 과정 결국 선을 내리고 선을 내려서 X축 사이에서의 거리랑 Y축 사이에서의 거리를 잰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피타고라스 정리 덕분에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부터 외우실 때 이렇게 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같습니다. 전 알파벳보다 한글로 쓰는 걸 좋아해요. 알파벳보다 한글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루트를 기억하면서 루트 X끼리 차이의 제곱. X가 두 개 있을 거거든. Y좌표, X좌표. 다음은 Y좌표의 차이의 전체 제곱을 했을 때 더하고 나서 루트 씌워주면 내 거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가 책에서 나오는 점과 점 사이의 공식, 수직선 버전은 이지하지만 얘는 조금 노멀하죠. 그냥 이런 공식이 튀어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특히 이 수직선에서 거리 있죠. 이거 한 점에서 한 점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거리다 라고 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는 쌤 저는 절대값을 싫어하는데요. 절대값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차라리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을 빼시면
절대값을 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위치상 오른쪽으로 간수랑 왼쪽이 간수를 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 빼기 왼쪽 하면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마이너스 3과 15가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위해서 쌤이 말한 대로 한 점에서 한 점을 빼야 되니까 마3에서 15를 빼고 절대값 하면은 마이너스 18의 절대값이니까 18인 거 알 수 있는데 이 절대값은 난이제로 다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애초에 순서를 결정하세요. 순서. 항상 오른쪽이 더 좋은 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세요. 오른쪽이 좌표에서 왼쪽이 좌표만큼을 빼주시면 어차피 18만큼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빼기 왼쪽 하면 절대값을 굳이 안 씌워도 돼요. 굳이 안 씌워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은 양수가 됩니다. 근데 그걸 실으신 분들 그냥 절대값을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순서상 양수를 했거든? 양수 좌표. 근데 이게 살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점과 점 사이가 결국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바라보면서 x끼리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끼리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씹어주시면 거리가 튀어나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 시간 들여볼게요. 일단 여기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 문제 볼까요? 다음 쪽인데 1번부터 9번 한번 연습해볼까요? 1번부터 9번까지 좀 쉬워요. 처음은. 네, 끝납니다. 거리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양수. 그래서 모두 구하시라고 돼 있어요. 부터는 평면 좌표입니다. 수직선 말고 면에서 그렸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잴 수 있죠. 잘 나왔네요.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예측할 수 있어요.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첫 번째 뭐였죠? x만 바라보면서 차이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6칸 차이죠? 6의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시면 되니까 루트 37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도 x끼리의 차이 의 제곱 그러면
5의 제곱이겠죠? 왜냐면 사람 마이너스 4랑 1의 간격 5칸이니까. 그리고 y좌표의 전체 차이는 5칸 차이니까 계산해보시면 루트 50. 근데 간단히 하면 5루트 2죠. 그 다음 세 번째 8번은 제가 생각하면은 루트 40이 나올 겁니다. 0은 뺄 게 없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의 제곱 더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4번은 9번은 루트 x끼리 차이의 제곱. 근데 차이하고 제곱하시면 a제곱이죠. 다음 y좌표는 0에서 b를 빼면 b인데 제곱하면 b겠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일단 여러분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할 줄 아느냐 라는 걸 첫 번째로 배워서 앞으로 갈까?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일단 거리라는 공식이고, 자, 그럼 이제는 거리 말고 다른 걸 궁금해 할 겁니다. 바로 평면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끝났다. 사이의 거리는 끝났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글자 내분점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와요.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은 뭐냐면 한자인데 외부랑 내는 안쪽이죠. 안인데 분은 분할한다, 자른다, 분해한다, 자른다거든. 그래서 안쪽에서 자르는 점, 안쪽에서 자르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이겁니다. 잘 들어봐. 자, 수직선에서 오늘 1월 9일이니까 1이랑 9로 적을게요. 자, 어떤 양끝점이 있어.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근데 이 두 점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내분점이라는 걸 찾을 거야. 내분하는 점을 찾을 거야. 근데 내분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내분점은 주어진 비율만큼 자르고 잘라주는 적당한 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 AB를 3분의 AB면 양끝을 자로 연결하면 이런 선분이 나올 거야. 자, 근데 걔를 1대3 정도로 내분하고 싶어. 자, 끊어서 읽어봐. 주어진 선을 1대3 정도로 내분, 안쪽에서 자르는 적당한 점은 지금 그림상 뭐냐면 이거예요. 양끝 쪽을 바라보면서 한 칸 대 세 칸. 그럼 여러분들이 얼추 눈대중으로 어림하면 한 이 지점이겠죠, 이 지점. 1대3 순서대로 1대3을 A, B 순서로 1대3으로 잘라주는 요 적당히 생기는 안쪽 점을 이제부터 내분점,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P라고 쓰거든요. P, 대문자 P. 그래서 내분점 1대3을 찾을 거예요. 그렇니?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숫자가 주어졌으면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죠. 자, 두 점 사이의 전체 간격은 몇이지? 9랑 1 사이 간격은 8칸 차이잖아. 그치? 8. 근데 걔를 8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으로 1대3으로 쪼개면 한 2대6 정도 쪼개줘야 되겠죠. 2대6. 따라서 2칸 자리랑 6칸 자리로 쪼개져야 1대3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1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은 P의 좌표는 얼추 3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분점을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 주어진 수들을 적당한 B만큼 문제에서 줄 거야. 1대3, 2대2, 3대5 적당한 비율만큼 잘라주는 점,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내분점을 근데 이렇게 매번 그리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귀찮아. 그렇지 않아? 심지어 어쨌든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분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내분점의 뜻은 알겠어. 그 비만큼, 문제에서 준 비만큼 잘라주는 점, 내분점이야. 안쪽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일반화합시다. 자, 한 번만 증명할 거야. 다음에 증명 안 해. 자, A라는 점이 있다. A. B라는 점이 있다. 소문자 B라고 쓸게. 적당한 두 점. 그리고 이제부터 B와 A를 선분 AB를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적당한 B. 애들아 수학에서 적당한 B를 알파벳으로 M과 N이 많이 쓰거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이 P의 공식을 이제부터 외울 건데요. 일단 한 번만 유도해 볼게. 자, 그럼 해보자. 일단 AB가 있다고 치자. AB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린 뭐 할 수 있냐면 A랑 B 사이에 적당히 N 정도로 분할해주는 요 점을 찾고 싶은 거지. 괜찮니?
일단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P가 있다고 치면, 얘들아, P의 좌표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x, y랑, 미안해. 정말 미안해. P의 좌표를 그냥 편의상 알파벳 x라고 주자. m과 n의 적당한 지점 x.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잘 들어봐. P의 좌표를 x라고 치면 일단 그럼 여러분들은 정의에 입각하면 P점과 A 사이의 간격은 몇이지? 좌표를 읽으면 9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바로 얘에서 얘 빼면 되겠죠. 다시 한번. X 좌표에서 A를 빼야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니까 양수 거리가 나오겠지. 양수 거리. 오른쪽에서 왼쪽 뺐으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엔 P랑 B 사이의 거리. 얘는 거리를 읽으면 B에서 X 빼면 되겠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뜯어서 해봐. 얘는 우리가 그림상 그려져 있는 왼쪽 사이의 거리. 좌표끼리 빼면 돼. 그치? 얘도 얘에서 얘 빼주면 B-X겠지? 자, 근데 우리 희망사항이 뭐지? 반드시 같다. 출제자가 주어진 뭐 1대3, 뭐 3대2, m대 n이면 지금은 m대 n이 되게 하고 싶어. 이상니? 그래서 m대 n이라고 한번 검사해보자. 자, 내분점의 정의대로 일단 그림을 보면서 뺀 거 대 뺀 거 간격끼리 비교하면 x-a 대 b-x가 m 대 n이 되는지 조사해 볼 거야. 해보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비례식이 있으면 수학에서 뭐 했었죠? 비례식의 성질 뭐가 있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무조건 같다야. 해보자. 그럼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보자. 오케이. 한 번만 증명하는 거야. 해보자. 내항 먼저 곱보자. n의 b-x는 바깥에 얘 곱한 거 n의 x-a로 일단 보이거든요. 좌표끼리 곱한 거다. 숫자끼리. 자, 그 다음은 이거 분배법칙 써보자. 분배법칙. 자, mb 빼기 mx는 눈으로 따라오세요. 눈으로만. nx-na. 자, 근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지? 그 적당한 x좌표라는 가운데 끼인 자리. 얘를 찾는 거니까 x는 블라블라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x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가운데 자리가 p니까. 자,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자. 듣고 있니? x에 대해서 정리하자. 자, 이해하자. 자, 같아야 되니까 이해해보자. x를 왼편으로, x가 없는 부분을 오른편으로 막 이해해 볼게. 이해한다. 해보자. 마이너스 mx 빼기 nx는 x가 왼쪽으로 이해한 거야. x가 없는 부분 다 뒤로 쓸게. 마이너스 na 빼기 mb.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를 떼주면 떼줄게. 그러면 다 왔어 얘들아. mx 플러스 nx는 같다. 이것도 많이 떼주면 na 플러스 mb.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x 앞에 있는 수를 묶으면 이거 동류항이니까 m 플러스 n이지. m 플러스 n개의 x는 같다. 이거 교환법칙 쓰면 mb 플러스 na거든. 그 다음은 마지막에 x 앞에 있는 수로 나눠주면 x의 정체는 얘로 제일 나눈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라는 내분점은 결정이 된다. 요런 분수꼴로 라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쉬운 편이거든요. 지금 끝났어요. 가운데 자리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 공식을 외워야 돼. 자, 내분점 공식인데 암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암기법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됐지? 분명히 생각할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실전적으로 숙제를 읽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순서가 배정되어 있을 거야. 자, 앞에 거랑 뒤에 게 있을 거야. A부터 B까지니까. 그럼 A의 좌표는 아까도 문제에서 A라고 써 있을 거고 B의 좌표는 B라고 적혀 있을 텐데 그 좌표랑 좌표를 바라보면서 자, 내분점 P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P의 좌표는 결정이 됩니다. 외우실 땐 이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죠. 주어진 B를 순서대로 일단 쓸 거야. mn. 일단 분모 분자 순서로 외울게요. 분모 분자 순서로 mn을 적는다. 1대 장면 13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mn을 적고 그 다음은 분자를 좀 더 꾸며주면 돼. 분자를 꾸며줘.
근데 분자에 앞에 거랑 뒤에 게 있을 때 A, B지만 순서를 좀 바꿔주면서 해주시면 돼요. A, B지만 거꾸로. A, B지만 뒤에 거 먼저 B의 X좌표, 그 좌표인 B를 여기다가 써주시고 그 다음은 다음 거 얘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중간에 플러스로 연결해 주시면 공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주 쓸 거기 때문에 뭐 암기법도 외워놓잖아. mn 적고 분자는 순서 바꿔주면서 뒤에 거의 좌표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너의 좌표를 뒤에다가 적어주면서 연결한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양수인 것만 했지만 사실 음수도 돼요. 음수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공식을 그냥 한번 증명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분자할 때 거꾸로 써줘야 돼요. mn은 고정인데 x좌표들을 거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 자, 지금은 수직선 따위에서 했죠. 근데 조금 더 연장해서 평면을 또 봅시다. 평면. 수직선. 이제 평면이야. 자, 평면이 있어. 내가 좀 크게 그릴게. 이거 한번 해서 하세요. 자, 지금 여기에 적당한 지점 A가 있다고 칠게. A의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할게. 자, 그 다음은 저기 멀리 있는 점 C에서 B라는 점에서 좌표를 C, D라고 쓸게. A, B, C, D야. 그 다음에 X좌표랑 Y좌표가 C랑 D겠죠. 자,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에서의 점과 점, 양끝점을 이렇게 잘 연결했을 때 그때 아까 이렇게 반듯했잖아? 이게 살짝 휘인 거야. 휘었을 때 이 선분을 적당히 잘 들어. M 대 N으로 잘라주는 적당한 지점 P를 구하고 싶은 게 평면에서의 내분점이야. 얘를 좀 더 평면에서 그리면 두 점 사이에 M 대 N으로 비례해서 잘라주는 안쪽 점, 내분점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AB에 대한 AB를 M 정도 된 N으로 내분해주는 점 P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지만 안 어려워요. 왜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 수직선에서 이미 한번 증명했잖아. 자, 근데 얘를 이제 평면으로 옮기면 좌표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 두 개지. 근데 어차피 얘들아, M 대 N으로 잘린다는 건 자, 생각해보자. M 정도 대 N으로 잘리고 싶어.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수학 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찾고 싶은 점에서 X축에 선을 내리면 얘들아, 이거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했었는 거냐면 이거 있었어. 평행선이 있고 스쳐 지나가는 두 개의 선이 있어. 평행선 세 개랑 스쳐 지나가는 두 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어. 왼쪽 대 왼쪽이 A 대 B면은 여기랑 여기를 C랑 D라고 썼을 때 같아진다는 걸 배웠거든요. 중학교 수학이에요. 평행선을 기준으로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이랑 비례식이 똑같아져. 약분했을 때 똑같아지거든. 약분했을 때. 자, 이거 쓸 겁니다. 대가리를 살짝 얘들아 90도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를 M 대 N으로 자르고 싶어. 한 3대 1 정도로. 그러면 M 대 N이면 얘를 X축에 내렸을 때 지금 이 점은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 점은 이쪽으로 내려오죠. 구하고 싶은 점에 X축에 내린 점도 여기를 내려올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M 대 N으로 쪼개면 어차피 아래쪽 대 아래쪽을 M 대 N으로 잘라도 비례식이 성립하겠지. 평행하니까. 이 평행하잖아. 평행선 3개. 그치?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왼쪽이랑 비례식이 똑같다는 걸 보존시킬 수 있어. 보존. 대장님? 두 칸 대 한 칸이면 여기 두 칸 대 한 칸이에요. 그림상 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M 대 N이면 M 대 N. 따라서 그러면 지금 P가 있는 자리, 이 P가 있는 자리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X축에 먼저 내리면 그때 X축에 생기는 이 자리를 먼저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했으니까. 그쵸?
일직선에 놓인 두 점이 있으면 적당히 내분하는 점은 아까 증명했으니까 지금은 여기 좌표는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냐? 내분하는 점은 공식 이거였다. 이거 시작해보자. m 대 n으로 쪼개고 싶으니까 mn 적어. mn 그리고 두 점에서 이 방향이긴 하지만 거꾸로 C부터 먼저 줘야 돼요. C좌표에서 C, A. 그리고 덧셈으로 연결한다면은 요 공식이 X좌표의 내분점이에요. 괜찮니?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번엔 P에서 Y축으로 내리면 결과적으로 얘를 M 대 N이 되게 한다는 건 여기 대 여기를 또 M 대 N으로 순서에 맞춰서 자르면 되거든. Mn, Mn. 괜찮니?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위아래 방향으로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니까 여기의 좌표는 다시 한번 Mn, Nn 적은 다음에 M 대 N이지만 이 좌표, 저 끝좌표에 순서 바꿔서 쓴다는 것만 잘 기억했다면 이번엔 Mn 하고 나서 얘를 먼저 써야 되겠죠. D. 그래서 D를 쓰고 여기 D 써주고 플러스 여기 하면 여기에 점의 위치가 나올 거라고. 그렇니? 그리고 X좌표랑 Y좌표를 묶어서 읽으면 얘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원리는 뭐야? 어떤 원리? 내려! 그러면 보존되니까 비례식이. 자, 그래서 실전 공식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X축, Y축이 있는 그 두 점 사이가 한 점을 A, B, 그 다음은 한 점을 C, D라고 했을 때 그 두 점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 P의 좌표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좌표 표면에서는 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일단 이 점의 위치를 큼지막하게 쓰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크게 쓰거든요. 여분 있게 쓰세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X좌표 먼저 배우자. X좌표는 지금 문제에서 M 대 N 순서니까 Mn, Mn을 아까 것처럼 Mn 써주시고 M. 다음은 X좌표는 Y좌표를 무시하시면 돼요. Y좌표 무시하고 AC를 바라보면서 X표끼리. 근데 MN이지만 거꾸로 얘를 먼저 써줘야 되기 때문에 C, A 그리고 플러스 연결하시면 내분점 끝이에요. X좌표끼리를 쓰는 거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Y좌표도 똑같이 MN 하시면 돼요. MN 그리고 이번엔 X좌표를 무시하세요. Y좌표일 거예요. Y좌표 사이. 그래서 BD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D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 B 좌표를 바라보면서 여기 옮겨 적으면 돼. 그리고 플러스 연결하면 이게 그 유명한 내분점 공식 평면 버전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MN 거꾸로 쓴다, 플러스 연결한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좌표가 켜납니다. 참고로 양수가 아니라 음수여도 됩니다. 음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리고 그 중에서 점과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1대1 즉 1대1로 잘라주는 거 한번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이거? 두 점의 1대1 가운데 사이. 얘를 사람들은 정중앙이라고 해서 한자로 중점이라고 불렀죠. 중점 중간점. 그러면 중점은 얘들아 좌표가 더 쉬워요. A, B, C, D일 때 중점의 공식은 이겁니다. 1대1이니까 11 쓰시고요. 11 쓰시고요. 그 다음은 X좌표를 거꾸로 써야 되지만 여기에 뭐 C라고 쓰고 A라고 쓰고 플러스 연결. 그 다음은 Y좌표는 B, D지만 D부터 D 써주고 B 써주고 플러스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거 근데 해보면 너무 재미가 없죠. 1은 숫자가 간단해서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X좌표의 평균이 나올 겁니다. 평균. 즉 A랑 C를 더하고의 절반. 괜찮습니까?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하고의 절반이라는 훨씬 더 간단한 케이스가 나오니까 중점은 별도로 또 외웁시다. 절반이다. 괜찮습니까? 2분의 X좌표의 평균.
다음은 y좌표는 y좌표의 평균이 중점 자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MNM을 쓰는 공식에 대해서 크로스 하는 거 잘 보시면 분자 쓸 때 거꾸로 써준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연습해 봅시다. 자, 7쪽, 다음 쪽 보시면 7쪽에 10번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까지만 수직선 버전, 평면 버전으로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내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내분적 공식이 있어요. 비례식을 보면서 분모분자꼴로 쓰세요. 분모분자. 1314 써놓고 분자는 좀 더 꾸며주세요. 네, 그 다음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그림을 그려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는 좀 복잡해지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그리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왜냐면 A, B 순서로 1대 3이 때 A가 먼저라서 A, B 방향이라서 이렇게 봐야 돼요. 2세 1대 3은 여기 대 여기가 1대 3 돼서 지금 얘를 그려야 돼요. 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그냥 공식 쓰면 더 괜찮아요. 공식. MN 하시면 돼요. MN이요.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1313 끊어서 1313이니까 1313 을 적고 나서 분자를 적으면 주자. A, B지만 B부터 마이너스 2 붙여주시고 얘는 이제 이 차례겠죠. 10 정도.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X좌표만 구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Y좌표까지 구하셔야 돼요. Y끼리, X끼리, Y끼리 한 세트. 3, 2, 3, 2. 그다음 분자는 이제 Y좌표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내분점 중에서 특별한 녀석, 중점이라는 건 훨씬 간단하다. 바로 1대1 하는 소리가 1대1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중점이 뭐 하자? 좌표를 바라보면서 더하고 나서 반띵 해주면 돼요. 2분의 불러가니까 2분의 좌표 끼기 더한 거가 중점 자리인데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랑 갖다 주죠. 네, 5분의 0 나오는. 그러면 0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Y좌표 0일 수도 있습니다. 네, 0이었습니다. 땡콤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12분 문제는 3개 정도만 같이 하자면, 자, 12번 1번. 계산도 중요합니다. 공식을 적고 계산까지야. 해보자. 자, 1번은 좌표를 따닥따닥 x, y, x, y. 좌표 평면이죠. 근데 A, B를 3대1로 내보면 점 P래. 보자마자 내분점 보자는 순간 발작하면서 공식이 있었어요. MN이라는 비례식. 그래서 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2개입니다. 일단 2개. 쉼표를 끊어. x좌표 먼저 채우자. MN. 그래서 3이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놈에 얘랑 얘 중에 뒤에 거 먼저야. 근데 지금은 x좌표 할 거니까 뒤에 x좌표 5를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은 a의 x좌표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됩니다. 더하기 마지막으로 연결. 마찬가지로 y좌표 3이 그 다음 분자를 꾸며줄 차례인데 a, b지만 b의 y좌표. 얘랑 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3과 2를 가져오시고 더하기 연결. 해보시면 이제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5분의 계산되십니까? 3, 5, 15 2 곱하기 하시면 10. 제가 혹시 문제를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1콤마이 많은데 콤마 맞아? 근데 여러분 되면 답이 맞죠? 513. 그다음 콤마 y좌표는 5분의 쓰시고요. 5분의 분자는 3, 3, 마이너스 9 2, 2, 4를 더하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렇습니까? 계산만 지켜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약분이 되는 수니까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1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물론 의미도 아시면서 결론 빠르게 구해줄 수 있는 공식이니까 믿고 씁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분점인데 순서가 바뀌었어. 3대2지만 B의 얘를 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Q의 좌표는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3이. 자, X표 먼저 BA지만 뒤에 거 먼저 A를 바라보면서 X표 마이너스 1. 그다음 여기는 5가 되겠죠. B의 X표. 그 다음은 이제 여기도 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A 먼저니까 2, 그 다음은 B니까 마사. 그래서 연결해보시면 이게 더하기 연결이에요. 그래서 5분의 마상 플러스 7이죠. 5분의 7 콤마 여기는 놀랍게도 0이 되죠. 5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내분점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공식을 줬습니다. 3번 애들 어렵다. 3번은 그냥 중점 공식이니까 중점은 훨씬 심플합니다. 중점은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중점은 내분점 중에서 가장 최약체입니다. 그냥 x좌표를 더하고 절반하시면 돼요. 더하고의 절반이야. 그러면 더하고 절반하면 y좌표끼리 더하고의 절반이야. 마이너스 1에 2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2를 하시면 좌표가 구해진 겁니다. 괜찮습니까? 중점은 더 심플하다. 13번은 중점의 좌표가 2,1이 되려면 A랑 B를 구하고 곱하기 하시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은데 13번 같은 경우는 A, 4 B, B를 연결했더니 중간점, 이 녀석의 중점 M이라는 놈이 좌표가 2,1이 됐대. 중점 참고로 미드 포인트 약자예요. 미드. 그래서 2,1이면 중점 공식 써보자. 두 점 사이의 중점 공식은 공식이 있었어. 바로 x좌표끼리 합하고 나서의 절반, y좌표끼리의 합하고 나서의 절반인데 지금은 그게 문제에서 준 거랑 포개질 수 있게 좌표를 비교하면은 a는 몇인지 보이세요? 몇이어야 말이 됩니까? 6이죠? 그쵸? 이게 같아지려면 6이 되겠지. 여기는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더 곱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2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